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어느덧 오디오 클립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꾸준함은 항상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와 자랐었는데요. 그때 수유동 약수터를 새벽에 다니곤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것 같네요. 간장병 들고서요. 물 길고 가서 목욕하는 장소에 아지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멱을 감고 살짝 내려왔던 그런 옛날 습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책을 또 썼고요. 남들보다 안 하는 많은 일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힘겹게 해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 논문을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새벽에 가끔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 다 끊고 오로지 새벽 5시간을 꼬박 논문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 슬그머니 아침이 오곤 했었죠. 지금껏 책을 3권 쓰게 된 것들도 일하면서 새벽 시간에 짬짬이 써온 글들이었는데 그렇게 새벽 습관들이 저를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논문을 쓰느라 제대로 글을 쓰지 못했는데요. 요즘 이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은요. 언젠가는 장편소설을 쓰는 게 제 꿈입니다. 장편소설을 쓴다는 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지녀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미래에 청취자님들이 제가 쓴 노태린의 장편소설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야기랑 좀 많이 벗어났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 요양병원에 원두막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쓴 책의 내용이 한국과 미국의 그 공중 화장실을 한번 비교해서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에서 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두 나라의 공중 화장실을 비교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따로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물론 미국이 땅이 워낙 크니까 제가 볼 땐 화장실 하나하나 넓게 만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쓴 내용을 보시면요. 선진국이자 인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 미국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미국의 웬만한 공중 화장실의 크기가 휠체어의 크기 출입이 자유로울 만큼 크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손을 잡고 기댈 수 있는 발을 벽면에 모두 설치를 해놨다는 것이죠. 별도의 장애인 공간에 설치한 게 아니라 일반 화장실에 설치한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익숙했던 그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특별히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그 차별 없는 권리의 보장을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병원 디자인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애인이 없는 그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마음을 달래고 정신적인 치유를 받았다라는 장애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미국의 공중 화장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치유적인 기능이 과연 우리 병원에서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병원에 대해 굉장히 그 비싼 첨단 의료장치의 기능이 하나도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의료 기능의 그 정확한 구현이 곧 치유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의 한계는 그동안에 충분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급자 위주의 공간의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사용자인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죠. 그 병원에 북적대는 그런 사례들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경건축학개론 6회에서 치매 어르신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디자인했던 충북 제천의 치매 노인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치매 노인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심리적인 치유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할 수가 있죠.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치매 노인이 머물고 있을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네요. 정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힌 요양병원은 치유보다는 아무래도 수용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치매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적어도 그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머물 곳과 또한 시골의 근교에 사는 어르신이 계실 요양병원이 다르게 좀 펼쳐질 것이라고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다른 병원들이 많이 곳곳에 펼쳐나고 있죠. 이 제천의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그리고 재활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으로서의 좀 삭막한 병실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치료라는 개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병원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그 치유 개념에 이런 시골의 자연 요소들을 접목시켜 보자는 것에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건 바로 조경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마을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시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조경 건축가의 노력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각각의 그 담당하시는 모든 사용자분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두둥실 떠있는 구름이 자연히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이어져서 병원의 안팎을 연결해주고 정원에 마치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유유자적할 수 있는 와유라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했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치유 환경을 정원의 그런 눈요깃감으로 내세우지 않고 이곳의 그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치매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공간이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억 속의 고향처럼 이 공간도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이고 또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때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병원의 그 디자인을 제가 한번 어느 디자인 협회에다가 공모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의료 쪽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런 개념을 정말 사람 중심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단지 그 공간 디자인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게 선정이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의료 쪽의 그런 또한 어워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유 환경에 대한 사람이 배려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개념을 의식을 하고 계시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아무튼 좀 앞서가긴 했지만 이 디자인을 가미하지 않고 옛 모습의 그런 그대로의 원두막을 결국에는 마을 기슭에 놓여놓는 것이 바로 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아니면 좀 굉장히 멋진 그런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뭐 생뚱맞게 이렇게 병원 안에 원두막이 그냥 살아있는 채 고스란히 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촌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런 그 치매 노인의 그런 환경이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아마 그 치매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좀 그분들에게 가슴에 좀 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이 병원의 로비는 단지 매끈한 바닥과 기둥이 즐비한 다른 병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두막이 돌담의 정원과 매치가 되어서요, 굉장히 정겨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었고요. 치료를 위한 격리시설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죠. 치매 노인들이 자신이 환자라서 외부랑 단절됐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삶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그냥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옛날의 그런 추억들을 화제 삼아서 일상을 보내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산책, 추억의 한자리를 떠오르게 하며 치매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그런 치유에 도움을 주었던 원두막은 거기에 채소들과 과일들을 놓고 또 숫자를 세면서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두뇌 활동 그리고 육체 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병원에 원두막이 있어야 할까요? 연상이 되시죠? 결국 이러한 노력 역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자유롭게 펼쳐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일의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